2013년 2월 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세실 호텔에서는 이상한 컴플레인이 접수됩니다. 투숙객들의 물맛이 이상하다는 것인데요. 호텔의 유지보수 담당자였던 산티아고 로페즈는 낮은 수압과 이상한 물맛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을 접수한 후 호텔 물탱크를 살펴보는데요. 호텔의 옥상에 올라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주요 급수 탱크에 해치가 열려 있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내부를 들여다보니 탱크 안에서 약 12인치에 떨어진 곳에서 퉁퉁 부른 시체가 얼굴을 위로 향한 채 물에 떠 있었어요.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왜 이 물탱크 안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을까요? 그녀는 바로 엘리사 램입니다. 엘리사 램은 중국계 캐나다 이민자 가족의 2세인데요. 21살의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명문 대학인 밴쿠버 소재의 브리시티 컬럼비아에서 재학 중이었죠. 그녀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호기심이 많던 학생이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 했죠. SNS로 스스로를 표현하기에도 거침이 없었고 거기에는 자신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며 미국 여행에 대한 일정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일정에는 미국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산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를 거칠 예정이었다는 거죠. 2013년 1월 21일 혼자 미국 여행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녀는 열차와 버스를 이용해서 홀로 여행을 하며 샌디에고 동물원과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의 자신의 사진을 찍어 온라인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1월 26일 LA 도착 후 숙소인 세실 호텔에 묵게 되는데요. 도착해서도 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며 자신의 행보를 업데이트하던 그녀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건 1월 31일. 그러니까 세실 호텔에 묵은 지 5일 만이죠.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연락한 이후에 실종이 되었고요. 이날 램의 여행 계획이었던 산타크루즈로 향하는 날이었어요. 이 세실 호텔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아봤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묵었던 방에서 모든 짐을 놔두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어떤 한 물건이라도 챙겨가질 않았어요. 두고 간 물건은 따로 한 달간 창고에 보관을 해놓은지라 소지품을 찾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그걸 다 놔두고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그 체크아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직원들이 호텔 방을 청소해둔 뒤라 큰 증거는 찾지 못했어요. 이 세실 호텔은 그 주변 지역에 노숙자 집단촌이 있는데요. 일명 스키드로우라고 합니다.
LA에서는 치안이 가장 좋지 않은 곳이에요. 이곳은 노숙자들 그리고 정신병자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고요. 스키드로의 지역을 LAPD들이 탐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납치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텔 내부에 CCTV가 있긴 했지만 몇 개 층 복도에 국한되어 있어서 숫자가 매우 적었어요. 거기다가 화질까지 안 좋아서 영상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를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그 제보를 받기 위해서겠죠. 엘리사렘이 호텔 로비로 나가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자가 어떻게든 그 호텔 내부에 있을 거란 결론도 내리죠. 하지만 그 세실 호텔이 객실만 700개가 넘을 정도로 매우 큰 호텔이고, 그리고 실종자를 찾는 일을 일일이 뒤져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 CCTV 공개를 결정합니다. 이 CCTV에 나오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요. 한번 볼게요. CCTV 영상을 보시면 붉은색 상의를 입은 엘리사렘이 혼자 들어오고요. 버튼을 다 누르고 있습니다. 버튼을 전부 누르죠. 그러고는 구석에 잠시 서 있습니다. 이상하게 문이 닫히질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렘이 문 밖으로 머리만 내밀고 좌우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시 버튼 쪽으로 와서 숨듯이 가만히 서 있다가 가만히 서 있죠. 그러다가 살금살금 문 밖으로 천천히 천천히 한 발 나갔다가 완전히 나가죠. 네, 그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나가고요. 그리고 왼쪽에 서 있죠. 엘리베이터에서 나가서 왼쪽에 서 있는데 지금 왼쪽에서 손을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팔을 막 움직이고 얼핏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와서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버튼을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누르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엘리베이터 문은 열려 있는 상태고요. 다시 나갑니다. 다시 나가서 다시 왼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보다는 많이 동작이 커진 팔 동작을 어떤 사람에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손 제스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왼쪽에 계속 서 있죠. 네, 무엇을 자꾸 설명하는 듯한? 그러다가 네, 아예 안 보입니다. 네, 왼쪽으로 간 것 같아요. 완전히. 엘리베이터 문은 계속 열려 있고요. 계속 열려 있죠? 네, 계속 닫히질 않아요. 계속 열려 있고요.
네, 이제 다칩니다. 이제 다치고, 네, 이제 다치는데, 사실 다시 열리죠. 근데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되게 많은, 다시 닫히고요. 그, 많은 그 의문을 가지게 됐던 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영상이 잘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LAPD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영상이 잘린 거는 맞다. 왜냐하면은 영상에 그 카메라 포착이 CCTV가 되는 게 영상에 변화가 없으면 자동으로 녹화를 정지하고 영상의 변화가 포착되면 다시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게시하는 동작 감지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으로 발생한 것이지 잘린 것은 아니다 라고, 이게 원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행동으로 보면 술이나 약에 취한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엘리사랩은 사실 그 양극성 장애 일형으로, 그러니까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이 어떤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쫓기듯이 도망가거나 숨었다고, 이 증언은 엘리사랩의 여동생이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렘의 메모와 텀블러의 메시지 중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나는 이 알약 뭉치를 챔피언의 아침이라고 부르는데 매일 먹어야 하는 게 진짜 싫다. 원래 인간이 그런 것 같다. 아주 크고 중요하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우주에 스쳐가는 빛처럼 느끼는데 힘든 것은 그 두 가지를 진실과 타협하는 거다. 우울증이 너무 싫다. 누군가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면 이유를 묻지 말아줘. 이유는 없으니까. 사랑한다고 매일 말해주고 매일 그렇게 해주면 나을 거야. 네, 이런 글들을 남겼는데요. 이 글에서 보면은 어쩌면 그녀의 힘든 상황이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그녀의 소지품을 검사하던 도중에 처방을 받은 약이 발견되었는데요. 조사 결과 더 많은 약이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았나? 적게 먹었나? 네, 이런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머물 때 같이 머물던 다른 여자 2명에게 꺼지라는 내용의 쪽지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엘리사 램의 양극성 장애가 좀 심해진 과장된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건 추측이고요. 실제로 재학 중이던 학교는 출석보다 결석이 많았고 그로 인해서 3년 동안 오직 3과목만 이수를 했고 1학년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 좀 전에 다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령스러운 그런 의혹을
많이들 추측을 했는데요. 사실 이 엘리베이터 버튼 가장 아랫부분에 보면 도어 홀드라는 버튼이 있다고 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약 2분간 동안 자동 열림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물 탱크에서 나체의 모습으로 발견이 되는데 이것 또한 저체온증으로 오는 어떤 저체온증이 오면 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서 옷을 벗게 된다고 합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요. 네. 이 수많은 음모론들이 타파가 된 것 같지만 여전히 의문투성일 수밖에 없는 이 사건. 그리고 세실 호텔 옥상으로 가는 문은 잠겨 있는데 관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알람 장치가 있다고 해요. 외부인이 열려고 하면 울리게 되어 있다는 점인데 엘리사렘이 호텔 옥상 물탱크까지 아무도 모르게 가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실호텔 꼭대기층 복도 끝 측면 세 곳에 화재 탈출용 비상구가 있었고 이 비상구는 누구나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화재 탈출용 비상구로 들어서면 조그만 난관이 나오는데요. 그 난관 위로 이어진 벽면에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다리를 타고 한 계층만 올라가면 경보장치에 걸리지 않고 옥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탱크가 처음에는 닫혀 있다고 했다가 다시 열려 있다고 했다가 이게 말이 되게 다른데요. 사실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열려 있었는데 처음에 물이 좀 이상하다고 했을 때 탱크에 올라간 그 호텔 직원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네, 봤다고 해요. 봤다고 하는데 이게 와전이 돼서 처음에는 닫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 뚜껑이 되게 무거워서 이게 여자가 될 수 있을까? 네. 9kg였다고 해요.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뚜껑 다시 닫는다. 그리고 물탱크 높이가 2.5m 정도로 사다리를 타야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이 과정들이.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는 사다리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텀블러 계정에 사실은 사망한 후에도 6개월 동안 사진이 계속 게시가 됐다고 하는 점. 가장 의문인데요.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텀블러 계정에 사진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블로그 업데이트도 계속 됐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미국의 한 기자가 제시한 그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는 빈민층들이
호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머물 곳을 잃을 걸 두려워해서 그녀를 살해했을 거라는 가설도 제기됐고요. 현지 경찰은 타살이 아닌 익사사고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이후 세실 호텔은 모든 물탱크의 물을 전부 빼고 살균 청소로 완료될 때까지 투숙객들에게 한동안 생수를 지급하고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팻말을 곳곳에 붙여놓고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크라임씬 세실호텔 실종 사건으로 공개되면서 실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당시 호텔의 지배인, 사건을 파고들었던 웹 형사들이 펼쳤던 음모론 등 그 내용을 아주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 악명 높은 세실 호텔의 역사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 챙겨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재밌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세실 호텔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 사건에서 다 다루기 힘들었는데요. 따로 다음에 세실 호텔의 역사에 대해서도 다루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많더라고요. 많은 음모론과 타살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안타까움이 가득한 사건. 그녀의 영혼이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